발표의 결과로 디번을 실현하기 위한 58 앱을 만드는 과정이 이 영상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구글 오팔을 건축 업무에 활용할 때의 특장점은 첫째, 무료 구글 계정만 있으면 즉시 시작해서 기존 시스템에 별도 세팅 없이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자연어 기반 노코드 앱으로 20대 주니어도 60대 시니어도 즉시 학습 및 적용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오팔 이 앱 하나를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수정하는지, 그리고 한번 프리뷰를 한번 돌려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정하고 참조 문서를 넣는 거, 그리고 인풋을 더 추가하고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셔가지고 직접 필요한 앱을 만드는 샘플로 그냥 그 정도로 활용하실 수 있다면 의미가 있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실 리스트 면적 입력하면 AI가 층별 배분안을 생성하고 층별 대안 비교 검증을 하는 앱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하면서 구글의 58만을 사용해서 해결해 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앱을 만드는 과정이 이 영상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기본 솔루션을 앱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핵심 부분을, 텍스트 부분을 화면 캡처를 해서 일단 챗GPT에 그 그림을 붙여놓고 제가 채창에 이런 내용을 넣었죠. 이미지 내용으로 구글 58 앱을 만들기 위한 프롬프트 제안, 답변을 우리 챗GPT가 이하로 이렇게 내준 겁니다. 저희는 프롬프트만 가서 58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거 나머지 부분은 참고만 하는 거예요. 전문가용 기능 추가에 대한 부분 내용을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건축법규 연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인접성 분석, 매수 생성 연계, 그 다음에 어떤 공간 배분의 결과를 매스 형태와 층별 다이아 면적 다이아그램까지 자동 생성하라는 아이디어를 줬고, 공간 효율 평가를 하라고 그랬고, 최종 보고서 출력을 하라는 기능 추천까지를 해줬어요. 일단 역할 부여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실의 리스트와 필요한 면적을 분석하여 건축물의 층별 공간 배분안을 여러 가지로 생성해라. 건축 계획은 우선 공공 공간과 사적 공간 분리하고 동선 최소화하고 수직 동선을 효율화하고 채광에 필요한 공간 우선 배치, 소음 공간 분리, 구조적 효율성, 설비 집중, 향후 변경 가능성. 출력은 최소 3개의 대안을 작성한다. 각 대안마다 층별, 공간 배치표, 층 면적 검토, 장점, 단점, 추천 대상을 작성한다. 이런 프롬프트를 준 거죠.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여기서는 마지막가에는 현실적인 안을 추천하고 추천 이유를 설명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AI한테 모든 걸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건축사의 자존심으로 추천은 하지 않고 최종적인 결과는 건축사와 건축주가 결정한다는 텍스트를 제가 나중에 따로 넣죠. 자, 이 화면은 클로드 PC 버전, 제 PC에 깔려있는 클로드를 가지고 여러가지 작업을 하는데, 아까 챗GPT하고 똑같이 그 주요 부분에 대한 텍스트를 화면 캡처해가지고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해서 클로드한테도 똑같은
프롬프트를 58, 666 전체 프롬프트를 받아봤죠. 목적은 건축사가 C 리스트와 면역을 입력하면 대지 조건과 법규를 고려한 여러 개의 층별 공간 배분 대안을 AI가 자동 생성하고 비교표를 검증해주는 앱이다. 그리고 첫 번째 C 리스트 면적 입력을 하는 스텝, 그 다음에 두 번째 AI가 층별 배분안을 생성하고 여기서 나오는 프라이버시 우선형, 동선 효율성, 조망, 채광 우선형 세 가지 전략을 가진 층별 배분안을 생성하고 각 안마다 다음을 포함한다. 층별 배치, 실, 목록 및 면적, 그다음 층별 바닥 면적 합계 및 용적률 산정, 배치 근거, 일조, 공성, 프라이버시, 구조 합리성 관점에 대한 설명, 결과는 표로 출력한다. 그리고 세 번째, 층별 대안 비교 검증을 해라. 스텝 2에서 생성된 세 개 안을 다음 기준으로 비교표를 만든다. 법규 적합성, 그리고 동선 효율성, 체감 환기 조건, 프라이버시 확보, 시공성 확장 가능성, 그리고 각 기준별로 상중하 평가 및 한 줄 코멘트를 부여한다. 종합 점수를 기준으로 추천한 한 개를 선정하고 선정 사유가 건축주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 3줄 이내에 요약한다. 출력토는 건축사 수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건축주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표현을 사용해라. 모든 결과는 표와 목록으로 정리하여 가독성을 높인다. 이런 프롬프트를 만들어줬습니다. 아까 챗GPT의 어떤 프롬프트보다 좀 더 논리적인 것 같아서 저는 아마 이거를 그대로 전체를 복사를 해서 새로운 오팔 크리에이트 뉴 해가지고 새로운 창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오팔의 최하단 이 대화창에 아까 복사해온 크루드의 오팔 생성 프롬프트를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아까 그래서 실행을 시키죠. 그러면 이 자체적으로 노드 구조를 짠 오팔 앱이 형성이 됩니다. 저희가 기존 강의에서는 구조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유저 인풋, 제너레이터, 아웃풋 단순한 3개의 노드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원리를 설명해 드렸는데 사실은 이 명령창에 저희가 필요한 오팔을 생성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면은 얘가 자동으로 그거의 목적에 맞는 오팔 앱을 형성을 하고 각각의 노드들을 다 연결해서 아웃풋을 만들어주는 앱을 하나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개념이죠. 이게 현존하는 어떤 AI 중에서 가장 접근이 쉬운 코딩을 할 수 있는 결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노드를 짜주고 노드 간 연결을 다 해줬습니다. 지금 토지용 계획 확인원을 하나 입력해 놓고 이 제너레이터에서 그 대지 조건을 자동으로 분석하라는 그런 내용을 넣고 싶어서 기존에 오팔에 생성해 놓았던 자동 대지 분석에 대한 노드의 그 명령어를 복사해서 좀 가져오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잘 쓰고 있던 토지 입력 계획 확인서를 PDF를 분석하는 그 두 번째 노드에 대한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아까 저쪽으로 가져가서 복사를 해 넣을 겁니다. 조건 분석을 하기로 하고 여기다 붙여놓죠. 아까 그 명령어 자체를 전체를 붙여뒀습니다. 대지 지번, 면적, 지역지구,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건축 가능 면적, 가능 층수, 용도 지역의 내 제한사항, 표고도 조사, 인프라, 주변 상권 분석, 대지와 관련된 향후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SWT 분석, 건물의 배치 고려사항까지 했는데 나중에서는 필요 없는 부분을 다 제외하고 정리를 나중에 했죠. 여기는 분석을 하고 프라이버시를 우선한 거, 그 다음에 효과적인 거 우선한 거, 그리고 채광과 어떤 뷰를 우선한 3가지 안을 만들어내는 노드 구조인데 한글로 명령 프롬프트를 치환을 하려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게 실별 조건 입력하는 내용도 지금 한국어 노드로 치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챗GPT에서 예시로 한 실별 요구사항을 저기다 넣기 위해서 참조를 해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내용들 정리를 해보는 거죠. 명령 자체를 수행하는 거는 AI가 영문이 훨씬 더 정교하고 받아들이기 쉬울 텐데, 저희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여러 사람들 설명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글로 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요구사항을 입력을 하면 실별 조건에 대한 입력, 저희 입력 2가지 입력 조건에 칸이 되고, 나머지는 노드의 진행 순서에 따라서 결과값을 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아웃풋에서는 웹페이지 형식으로 저 최종 목적물을 생성하는 어떤 그런 노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한번 이 오파를 돌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하고 토지용계 확인을 하고 실별 조건을 입력하려면은 입력의 노드끼리를 연결해야 순서대로 두 개를 여기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스타트 눌러보면 토지용 계획 확인원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자, 올리고 그 다음에 다음 진행을 시키면 아까 저희가 두 번째 입력사항에 대한 용도나 층수, 전체 연면적, 실 리스트, 그리고 특별 요구사항을 입력하라는 두 번째 입력칸이 되죠. 두 번째 입력칸에 그대로 다 복사를 해 넣습니다. 붙여놓고 마지막 요구사항에 제가 넓은 현관을 요구한다는 하나 넣고 이래 실행을 시키죠. 이 콘솔 칸에서 지금 토지 분석을 한 제너레이터의 결과를 지금 미리 보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노드들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완료된 제너레이터가 완료된 노드에 대한 결과 임시적인 값을 지금 콘솔 의 카테고리에서 저희가 미리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어요. 프리뷰를 보면 아직 웹페이지가 완성이 되고 있는 거고, 콘솔에서 아직 작성 중인 내용 중입니다. 지금 여러가지 대지 조건 자료, 실별 조건 입력, 그 다음 대지 분석 자료, 그 다음에 공간 디자인 값,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분석 값이 지금 다 여기서 취합이 되고 있습니다. 프리뷰 완료가 됐는데 지금 영문으로 돼 있죠. 제가 노드의 프롬프트가 영문으로 있기 때문에 영문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운로드 받으셔서 크롬으로 열어서 한국어 분석을 하면 됩니다. 자, 다운로드된 폴더를 열어서 오른쪽 단추 누르면 연결 프로그램에서 구글 크롬으로 한번 열어보면 이거 분석값이 나오죠.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웹페이지 상에서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개요 나와 있고, 그 노드 안에서는 디자인을 다 층별 면적과 실을 분리를 했는데 그게 시각적으로 그 어떤 그림으로 나오지를 않았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 그림 생성 노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다시 그 58 노드 구조를 좀 더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전략에 대한 개요만 나오고 얘네를 검증, 어떤 판단 기준에 대해서 검증하고 종합 정수까지를 이렇게 아까 나온 결과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AI를 쓸 때 최종 결론이나 어떤 점수를 매기거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을 의식적으로 자제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떤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 모든 판단을 다 AI에게 맡겨서 그걸 수동적으로 결정만 한다면 저희 어떤 사고의 어떤 범주가 너무 좁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라도 어떤 AI를 활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배제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58 노드를 다시 또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1차적으로 모든 영문을 다 한글로 전부 다 바꿔보기로 합니다. 움직여보는 거는 서로의 노드의 연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려고 하고, 또 시각적인 어떤 위계, 명령의 위계, 그 프로세스 위계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리저리 다시 옮겨보기도 하는 영문으로 된 프롬프트들 전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다른 AI를 통해서 기본 코파일럿으로 번역을 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노드를 단순히 한국어로 번역해서 노드에 다시 전넣기를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텍스트 개요만 가지고 최종 분석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그림 생성을 위한 제너레이터를 주고 거기에 명령어를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계획안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생성해라. 한번 써봅니다. 1번 인접성 분석하고 2번 리스 생성 연계, 3번 공간 평가를 해라. 모든 정보가 다 지금 저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분석 쪽에. 그래서 이 분석은 별도로 뽑아내기로 하고, 그림만 생성해서 최종 아웃풋에만 다이렉트로 출력을 하게 노드를 별도로 구분지었습니다. 또 각과 호와 열을 맞춰서 좀 더 보기 좋게. 자, 이렇게 한번 다시 또 한번 돌려보죠. 이제 우선을 한 프라이버시 우선 전략, 그리고 두 번째 효율성 우선 전략에 의한 1층 배치, 그 다음에 2층 배치 용적률, 그리고 설계 근거, 그리고 세 번째 채광 조망에 대한 우선 전략, 그 공간 층별 공간 배치, 그리고 용적률 추정, 그리고 설계 근거. 논리적인 텍스트 생성은 훨씬 빠르죠. 아직 그 그림 파일에 대한 생성 제너레이터는 아직 열심히 돌고 있어요. 각 분석 항목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 다이어그램을 그래서 이것도 저에게 필요한 그림이 아닌가. 다시 또 한번 노드를 조정을 해야겠죠. 제너레이트 1번 분석에 따른 이미지 생성, 구체적인 도면 작성에 대한 명령을 다시 수정을 하는 거예요. AI에 대한 채팅창에서 마침표는 하나의 명령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분석, 하나의 명령마다 마침표를 찍는 게 훨씬 AI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각 층의 배치 이미지 생성을 하라고 하고 노드만 한번 실행을 했는데 결과를 다 출력하고 이미지가 돌고 있네요. 좋다. 여기서 프라이버시 우선한 일자형 배치 외부를 차단하고 내밀한 중정을 확보한 계획안이 이렇게 형성이 됐죠. 1층과 2층에 대한 실 배치고, 각각 실 배치에 대한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텍스트로 완료가 된 상태예요. 근데 이제 중정을 두고 이렇게 형성을 했다는 건데, 현관 통해서 들어오고 일단 뒤가 계단실일까요? 그리고 좀 더 보면은 비전략에 의한 효율성 우선 배치한 지금 박스형 배치, 단순한 박스형 매스와 집약된 코어 배치를 통한 시공 경계성과 공간 효율을 극대화한 계획안,
이렇게 계단이 나왔습니다. 계단실 코어 연결되어 있고 1층에 큰 대공간으로 되어 있고 2층에서는 홀을 기준으로 각 방 이렇게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럴듯하네요. 일단 뭐 주차 계획과 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주방 식당에서는 이쪽이 팬트리가 됐으면 좀 더 좋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주방하고 식당하고 좀 더 비교도 될 것 같고 너무 오픈된 공간이라 좀 오래도 되고 합니다. 아무튼 가장 효율적인 효율성을 우선한 두 번째 제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C는 채광 조망을 우선했다는 조망입니다. 그래서 1층을 거실 일부 보이드라고 했는데 2층에는 보이드가 아니네요. 식당 주방 쭉 이렇게 길다란 배치고 계단 일자형 계단을 통해서 형성이 됐는데 이것도 1층과 2층이 그리고 남측으로 일자형 배치를 통해서 균등하게 각 실들이 채광과 조망을 잘 잡고 있죠. 그래서 전략 C에 대한 기본 이게 최종 출력이 아니라 콘솔에서 지금 나왔던 내용인데 평면이 이미지가 갑자기 바뀝니다. 프라이버시 우선 설계한 이미지 좀 더 주택으로서 기역자, 역기역자 형태든 그다음에 밀실 형태 그리고 채광을 우선한 설계 이거는 대전자도 아까 보다 좀 더 계단실이 일치하고 좀 더 합리적으로 바뀌는데요. 각각의 이미지를 한번 또 크게 한번 C 아니네요. 채광과 조망을 우선한 결과에 대한 그 당황한 내용도 줄이기 위해서 입력값들을 다 지우기로 하죠. 대지 조건 자료 입력, 실별 조건 입력. 그리고 대지 분석을 위로 하고 각각의 이제 결과 출력에 대한 위계도 좀 조정을 하는 거죠. 이미지 생성한 값 먼저 보여주고 대지 분석값 보여주고 주거 건축 전략, 전략 분석 검증 이런 순서로 결과를 출력하는데 그냥 텍스트로 하는 것보다 웹페이지 오토 레이아웃으로 하도록 최종 수정을 합니다. 여기서 그 내용을 담죠. 설계안을 채점하거나 추천하지 않는다. 최종 선택은 건축주와 건축사의 의견으로 정한다. 가령 그런 내용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죠. 새로 실행을 해봅니다. 이번에 나온 이미지는 또 새로운 이미지가 나왔네요. 최종 출력 이미지가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 출력의 프리뷰 상태 평가 요약 미리 봐보죠. 한글로 출력을 했고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대지 지번 기본 규제사항 나오고 A안 프라이버시 우선 전략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전체가 표현이 안 되네요. 그리고 설계 근거와 효율성 우선 전략에 대한 평면도 나왔고요. 이미지 출력도 전체 이미지가 출력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창문과 조망을 중요한 평면도 이렇게 나왔고 평가 요약 어떤 프라이버시와 시공성 확장성에 대해서 어떤가 이런 부분까지를 나왔고 차하단에 AI는 분석할 뿐 최종 선택은 건축주와 건축사가 한다.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58을 통해서 나온 이 결과물의 아웃풋은 조금 서운하다. 각 실에 대한 분석과 대안들은 그럴듯했으나 도면화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아웃풋이 좀 허술하다. 그래서 아웃풋은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주고 A안, B안, C안을 각각을 우리 챗GPT에 한번 넣어보고 아웃풋을 뽑아내기로 시도를 해봅니다. 요새 이미지 생성에 대한 그 만족도가 저 GPT가 가장 좋기 때문에 챗GPT에서 새 채팅을 누르고 아까 A안부터 복사한 그 내용을 여기다 넣어봅니다. 이미지 만들기 누르고 대지 분석에 대한 대지 형태 그렇죠. 아까 A안 프라이버시 보전 전략에 대한 그 내용을 넣고 그 다음에 참고 삼아서 토지 용객 확인에 대한 대지의 형태, 도로에 대한 부분, 이 부분 이미지를 조금 전달하기 위해서 대지 형태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죠. 일단 바로 그냥 붙여넣기 합니다. 복사한 이미지 붙여넣고 이미지 생성 요청을 하죠. 결과적으로는 챗GPT를 통한 이미지가 훨씬 상대적으로 양호했는데 그것도 조금 여기서 이미지 생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강을 했습니다. 각층 평면도와 배치도를 생성해 달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그 한 보드에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다운로드해서 한번 크게 보죠. 보면은 대지 형태, 여기다 아까 그 코너에 땅이 표시가 된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본의 어떤 저기 내용보다는. 그래서 프라이빗한 내측 정원을 만들어 놓고 외부로 붙여서 내부로 면을 구성한 거는 아까 그 제미나이 58에 대한 결과치보다 훨씬 만족도가 높고 어떤 배치도까지를 이렇게 비슷한 형태로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모델링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분석까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B에 대한 효율성 분석에 대한 내용을 복사를 해서 활력받았습니다. 챗GPT에 추가로 이미지를 만들어 둘러가죠. 그래서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폼을 가지고 계속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대지에 대한 정보 생략하고 B 분석에 대한 설계 내용만 가지고 이미지 생성을 요청을 하죠. 자, 이미지 만들어 냅니다. B전략, B전략 효율성, 형태를 박스 형태로 가지고 왔죠. 박스 형태를 가져왔고 배치도상에서도 박스 형태 단일 정사각형 형태 그리고 모델링에서도 그와 비슷한 어떤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한 보드 안에 전략 개요, 층별 면적 2층, 1, 2층 구분해서 나눴고 용적률과 설계 근거를 이렇게 한 보드 안에 써주니까 훨씬 더 보기가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단에 대한 위치가 상하층이 일치가 하지 않은 걸로 봐서 약간 논리가 뛰어나게 좋은 아니라고도 할 수는 없지만 초안 상태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정도로 조금 용인을 해주죠. 전 공부방에 대한 욕실도 마음에 안 든다. 차라리 하나의 방으로 열렸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자, 시안에 대한 부분 또 생성 요청을 해보죠. 이게 시안에 대한 분석을 복사해서 했죠. 이거는 채광 및 조망을 우선으로 했다고 합니다. 조망에 대한 부분은 도로 측 조망을 소개를 한 것 같고, 채광은 남측 채광을 많이 잡았다 이거죠. 그래도 B안과 확연하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계단 위치는 좀 비슷한 위치로 갔고, 세부적으로는 손을 더 봐야 하겠죠. 북측 현관에 아무튼 여러 차례 몇 차례 했던 오팔의 그림 값과는 약간 훨씬 더 보기에는 그럴듯한 결과를 챗GPT가 내준 것 같습니다. C안, B안, A안 이렇게 다른 듯 다르지 않은 듯 그래도 우리가 초기에 목적했던 공간 구성, 매스와 공간 구성을 스터디를 심화하는 그런 프로세스, 저희가 작은 프로젝트 단독주택에서 진행을 해봤는데 오팔을 통해서만도 어느 정도 구현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AI를 많이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전체 어떤 과정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우겨두면은 각 개별의 생성에 대한 편차들이 모여서 맨 마지막에 가능한 어떤 범주가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주방에 칼을 나눠서 공정별로 나눠서 세밀하게 쓴다는 그런 내용에 부합하는 것처럼 그 과정을 쪼개 가지고 세밀하게 나눈 각 값들을 저희가 취해 가지고 사용하면 게 낫지, 편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의 원클릭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어렵고 복잡해지고 퀄리티는 좀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나눠서 사용하자, 정밀하게 사용하자, 훨씬 좋은 결과를 AI를 통해서 얻자. 왜냐면 이것도 반복 하면서 나올 때까지 수정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한 루스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잘 짜 놓으면은 이게 또 반복 작업이 가능하기도 한데, 지금 아까 처음부터 끝까지를 너무 길게 잡은 이런 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하는 답에서 좀 더 멀어질 확률이 좀 높은 게 사실입니다. 최종 58, 이 58이었죠. 58을 제가 이렇게 나온 건데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처음 입력값은 대지 조건 자료 입력으로 됐고, 이 자체가 전략까지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대지 조건은 열로만 가고 분석을 하고, 열로 가는 분석도 필요 없어. 그리고 결과 출력은 가고, 설계 전략도 가고, 이미지도 가는데 이미지가 전략 분석으로 갈 필요도 없죠. 사실은. 그리고 전략이 가고, 이미지 가고, 실별 조건은 이렇게만 가고, 그러면 대지 조건은 명확하게 갔고, 실별 조건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주거 전략은 실별 입력 조건 들어오고, 대지 조건이 갈 필요가 없다.
대지 분석 자료만 보내자. 보자. 룸 리카이먼트 사이트 컨디션. 이것도 텍스트도 지워버리겠습니다. 영문을 다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폴 시스템 이것도 건축 분석은 대지 조건 능력 자료를 이미지 생성은 실내 조건 가져가자. 이미지는 하나만 가져오고 에셋을 가져와. 그렇지. 그리고 얘는 주거 전략만 하고 가져왔지. 그 다음에 얘는 가고 분석 3개, 4개가 왔어. 하나, 둘, 셋, 4개. 됐네. 최종 정리를 한 58. 자, 58을 갖고, KI. 맞습니다. 자, 노드 구조를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지 조건 자료, 토지용 계획 확인을 하나 입력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실별 조건 입력, 어떤 용도나 지금 단독주택으로 하고 있으니까 층수, 연면적, 각 실 리스트 이런 부분을 좀 하라고 했고, 기타 요구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용 계획 확인을 입력을 가지고 대지 분석을 다음처럼 하고, 기본 면적, 지역지구, 건축 가능 면적, 층수, 그 다음에 분석하고 배치 고려 사항을 해서 이 주거의 건축 설계 전략을 그 뚜렷한 설계 전략을 하라고 했고, 이렇게 했고, 실별 조건과 건축 대지 분석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주거 건축 설계 전략을 해서
이 이미지 생성을 A 분석에 따른 각각의 이미지를 각각의 다이어그램을 형성을 각각의 세 가지 계간에 대한 분석안에 대한 각각의 다이어그램 형성 A 분석에 따른 각 이미지는 3대 이미지 구조를 따른다. 3대 이미지를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전략 분석 및 검증을 주거 설계 전략에 대해서 나오는 각각의 설계를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석을 하고 출력 형식은 여러 가지 돼서 표를 작성을 해라. 그리고 추천을 해라. 최종원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따로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결과에다 썼거든요. 세 가지 전략에 대한 상세한 분석, 그리고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프리뷰를 한번 라이브로 해보자. 다시 한번 표지 연계 확인원 다운로드에 마지막에 있었죠. 마지막 거를 한번 넣어보고 오, 샷. 프리뷰. 주거 건축 설계 전략 분석. 네, 주소 나왔고요. 대진에서 대지 분석에 대한 기본 정보에 대한 부분을 해놨고 분석 요약, 장점, 가치를 적히고 여기 나서 그럼 설계 다이어그램, 프라이버시 우선한 설계안이 나왔고 효율성 우선한 사각형 박스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채광 조망을 우선한 형태가 일자 형태로 나왔죠. 각각의 형태가 명확히 달라서 이거 너무 좋습니다. 설계 전략 분석 평가. 프라이버시가 우수하고 전략적으로는 보통이고 전략 보통이다. 전략 A, B, C. 프라이버시 우수, 동선 보통, 채광 양호. 우수 보통, 우수 양호. 그러면 전략 C가 가장 좋다는 얘기인가? 이거는 분석할 분, 최종 선택은 건축자와 건축사 의견의 선택입니다. 자, 이미지 크게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나왔고 A 형태가 그죠? 구로 소음 및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북측 및 서측 경계에 건물을 배치했죠. 네. 서측과 배치를 했고 현관을 덮고 현관 들어서 식당, 거실, 주방 이렇게 해서 계단을 지나갑니다. 조금 텍스트는 근데 계단이 끝에 형성되어 있고 공부방, 화장실, 그리고 안방, 침실. 와, 이 침실이 그립됐네요. 좀 더 연결해가지고 복도가 좀 더 늘어나면 되겠죠. 안방에 따른 이쪽은 안방 침실로 전용으로 쓰고 이런 거는 그냥 공용 화장실로 쓰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장실 1층에 형성이 못 됐네요. 아무튼 개념은 그렇습니다.
북측도로 서측도로에서 도로 측에 건물 형태를 둬서 프라이빗한 코트 내부 마당을 두고 이렇게 했다. 프라이빗을 우선했고 소음을 차단해 니은자 형태로 건물을 배치했습니다. 남동층 정원을 향한 대형 창과 채광과 기회를 구성합니다. 표시는 안 됐는데 마당 측을 향해서 큰 창문과 제가 형성이 되면 되겠죠. 이쪽도 프라이빗한 어떤 공간을 중정을 하나 만드는 것 같아요. 또 괜찮네요. 그리고 2층에 대한 부분은 조금 표현이 안 되고요. 이거는 비효율성 우선인데 여기서는 어떤 전략에 대한 내용과 개요적인 내용이 잘 안 썼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는 또 현관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거실하고 주방이 형성이 되어 있고 안방을 1층에 해놨네요. 침실을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단실이 안 나왔죠. 네, 아무튼 이거는 경제적인 효율 배치로 좀 정사각 형태로 가장 경제적인 형태로 대진을 중앙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스퀘어는 채광 및 조망을 우선했다는 C 전략 C에 대한 부분 1층은 거실, 주방, 식당, 계단 그리고 현관, 손방 하나 있고 욕실, 대형 욕실이 있네요. 2층에는 테라스를 길게 형성했고 아마 방 배치를 했겠죠. 이것도 방으로 돼야 할 것 같고 이 침실하고 이 방하고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했다. 아무튼 두리뭉실합니다. 두리뭉실하고 그리고 아주 쨍하게 깔끔하게 해석이 된 것 같지 않아서 좀 서운한데 그래도 입력값에 비한 거에 비해서는 어떤 이런 안들을 도출을 했고 어떤 형태적인 대안 그리고 어떤 계략적인 배치 실제적인 설계는 다시 해야겠죠. 전문가들의 그 힘을 빌려서 해야 합니다. 아무튼 건축주들이 내 땅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 나올지 하고 아니면 이제 우리 그 설계 사무소 측에서도 그냥 대지 조건하고 일반적인 어떤 시대 배치만 주어졌을 때 어떤 디테일의 설계를 다 하기 이전에 초안 상태의 어떤 그 솔루션을 제안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들어가는 시간과 효율성으로만 봤을 때는 쓸만한 저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58 구조를 좀 더 공을 들일 수 있다면 좀 더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처음 아이디어로 프롬프트로만 만드는 걸로 몇 가지 지금 즉흥적인 어떤 그 수정만으로 만든 거라 좀 더 어떤 자기 필요에 따라서 좀 정교한 수정들을 했을 때는 좀 더 정교한 안이 나올 수도 있겠죠. 58 이 앱 하나를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수정하는지 그리고 한번 프리뷰를 한번 돌려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정하고 참조 문서를 넣는 거 그리고 인풋을 더 추가하고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셔가지고 직접 필요한 앱을 만드는 샘플로 그냥 그 정도로 활용하실 수 있다면 의미가 있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이런 58 랩 같은 거 공유 필요하시면 문자 남겨주시면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습들 같이 하고 싶으시면 채널 구독과 알림 잘 설정하셔가지고 같이 호흡하고 공부하고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